오늘도 무슨 역에 오셨네요. 그렇죠. 여기죠. 광운대역에 왔던 게 기억이 나는데 글자들이 다 달라요. 보이세요? 네. 이즈미가오카요. 이즈미가오카역입니다. 이즈미가오카. 도대체 어디예요? 이즈미가오카역이. 센보쿠 고속구鉄道. 어, 센보쿠 고속구鉄道예요. 센보쿠 고속철도역 중에 하나인 이즈미가오카역입니다. 예, 여기 지하철 역사 같은데 욕교도 보이고 뒤에 아파트도 보이네요. 정확히 말하면 지하철은 아니고 전철입니다. 덴테츠. 음, 전철은 위로 다니고 지하철은 땅속으로 다니잖아요. 맞네요. 좀 밖으로 다니는 거. 혹 3본역 같지 않으세요? 저는 4호선 3본역 같은 느낌이 막 절로 드는데 3본역 이렇게 구름다리 타고 넘어가서 맞아요. 4호선 쪽에서 지상에 있죠. 3본역 온 것 같은데요. 잘 압니다. 저도 아파트가 잔뜩 있고 사실 지금 제 맞은편으로도 아파트들이 잔뜩 있어요. 근데 지금 보이시는 이 모습이 몇 년도에 진 것 같으세요? 한 90년대 초반 같지 않으세요? 상태 안 나쁘죠? 네. 네. 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좋아 보이진 않아요. 요즘 느낌은 아니지만 나쁘지도 않아요. 근데 이게 언제 지은 거냐? 70년대 초반에 지었으니까. 재건축해야 되는 나이 아닌가요? 이거 주기야 한국에서는 이미 여의도 빼고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여의도랑 맞아요. 이촌동만 남아있지. 일본의 1970년대는 한국의 70년대와 매우 다르다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일본의 뉴타운입니다. 오사카 사카이시에 있는 센보쿠 뉴타운에 왔고요. 근데 지금 제가 와 있는 이 외관은 뭔가 3번 같아. 뭔가 3번 같아. 그래서 원래 여기 만들었을 때부터 한 15만 명짜리 도시를 만들 생각으로 만든 곳인데 지금 인구는 15만 원 안 되지만 피크 찍었을 때는 15만을 찍었었어요. 60년대 개발이 시작됐고 70년대 초반에 입주가 시작이 된 이 센보쿠 뉴타운 좀 더 알아볼까요? 일본 역들이 다 이런 식인데 역 밑에 가시면 버스 정류장이 다 있어요. 그래서 북쪽 타는 곳, 남쪽 타는 곳이라는 뜻인데 거기에 1번, 2번, 3번, 4번은 어디 가는지 이쪽에도 1번부터 7번까지 탑승하는 곳에서 타면은 어디로 가는지가 다 써 있는데 이 일본 뉴타운들의 특징이 이 다이로 끝나요. 다이 다 맞춰놨죠. 다이. 이게 그때 특징이었더라고요. 우리나라 신도시 어때요? 무슨 마을 맞아요. 여기는 다이. 애기 교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보입니다. 뭐 호라이라는 가게 엄청 유명한 가게죠? 이 찐만두로 매우 유명한 가게. 아하. 이게 일본 역의 특징이잖아요. 네, 일본 역들은 들어와 보시면 이렇게 몰 같은 게 쭉 펼쳐져 있고 이쪽에서 지하철 타고 사람들이 이렇게 주거 지역으로 왔다 갔다 하고 1층에 내려가시면 버스 타는 데가 있다. 여기서 버스 타고 한참 간다는 뜻이에요. 약간 강남역 같은 거 다 지하에 있는데 지상으로 옮겨놨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비슷하네요. 이건 60년대에서 70년대에 만들어 놨다. 일찍 만들었네요. 우리나라랑 일본의 격차가 생각보다 무지 많이 나는 거 이런 느낄 수 있죠. 우리는 90년대 초반에 경험했던 것들을 일본은 60년대 말부터 경험을 했던 거니까 실제로 한 20, 30년의 격차가 있었고 지금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좋아하신 거죠?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장님 계시던 반대편을 찍어보고 있는데요. 느낌이 약간 중국스럽지 않아요? 그러세요? 제가 중국은 많이 안 가봐가지고 제가 사실 미국 가봤는데도 미국에 이런 아파트도 생각보다 많았는데 모양은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서 주목하실 거는 좌측에 지금 도로 좌측에 보시면 철도예요. 저희가 조금 전에 이즈미가오카역 얘기했잖아요. 네. 센보쿠 뉴타운을 만들 때 철도도 함께 만들었어요. 이 철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오사카까지 출퇴근이 가능한 겁니다. 아, 쭉 가다 보면은 어떤 역에서 오사카에서 제일 중요한 철도 노선이 지하철 노선이 미도스지센인데 미도스지센하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그거랑 비슷하죠. 공항철도가 언제쯤 강남까지 올 거냐, 직결운행할 거냐, 그거랑 똑같고 정의중앙선 직결했던 거랑 똑같은 일들을 여기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14만 명, 15만 명이 살 수 있는 도시가 된 거죠. 그럼 언제 만들었냐? 70년대에. 근데 철도는 조금 많이 오래 걸렸어요. 철도가 여기서부터 여기 4개인가 더 있는데 그 하나하나 개통이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3개 신도시 들어와도 인프라들은 나중에 구축된다고 불평들 하는데 결국은 다 마찬가지네요. 한국이나 일본이나 정책 진행 이런 것들은 제가 막 점점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안 좋은 쪽으로 서로 똑같아지고 있어서 이런 모습들은 근데 우리나라가 좀 빨라지는 게 있죠. 재건축. 우리나라 이렇게 두지 않잖아요. 근데 사실은 보셔도 이게 재건축을 할 만한 상황인가? 라고 얘기를 딱 꺼냈을 때 아무도 그런 얘기 안 꺼낼 것 같다는 게 문제죠. 상태들이 생각보다 안 나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꾸려가느냐도 재밌는 점인데 한국에는 절대 안 먹힙니다. 왜 안 먹히냐? 이거 하나도 안 바꾸고 안에 인테리어 한다고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층고도 나죠. 평면도 흐죠. 하지만 이곳은 그렇게 굴러갑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 와서 요즘 신축 아파트를 경험해보면 그런 얘기 안 나오지 않을까요? 움직임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죠. 일본 타워맨션이라는 그 고층의 아파트 무중 지은 것들 타워맨션 가보시면은 확실히 다른데 가격도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서로 그런 생각을 좀 덜 하시는 것 같고, 일본의 이런 뉴타운들은 애초에 만들어질 때부터 공공 임대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매매로 갖고 있는 분들보다도 임대로 사시는 분이 훨씬 많다 보니까 주인 누구 거냐? 기업인가요? 정부 거니까. 정부군요. 정부 거니까 솔직히 정부 입장에서 이거 부시고 싶겠어요? 부시고 새로 지려면 엄청난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신도시, 일기 신도시들과 일본의 그 70년대에 만들어진 뉴타운들의 그 운명은 여기서 바뀌는 것 같아요. 민간이 소유했냐, 기업이 소유했냐, 정부 거냐. 정부 거면 안 된다. 역시 민간이 소유해야 도시가 발전할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정부가 소유하니까 일본 특유의 모습이긴 하지만 이게 관리가 잘 돼서 아 이거 나쁜데 하고 말하기도 쉽지가. 우리나라는 관리가 안 되니까 빨리빨리 부수는데 이렇게 관리가 잘 되는 것도 부수자고 말하는 것도 생각보다 어렵죠. 그래서 오래 끌고 가고 있습니다. 가보시죠. 아까 저희 버스 정류장 번호 말씀드린 적 있죠? 북쪽 버스 타는데 남쪽 버스 타는데 가시면 어디 가는 버스들이 있더라. 이번부터 쭉 있습니다. 쭉 있고 이 어디 가는지를 찾는 건데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평일 시간표가 있고 휴일 시간표가 있는데 버스 시간을 보시면은 한 파리를 올 때는 뭐 5분, 10분 보이긴 하지만 상당히 많은 것도 보시면 한 20분에 한 대 정도 한국 사람 여기서 못 살 것 같아요. 못 살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지하철역에 도보 5분도 힘들다 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보는데 아까 지하철 보셨지만 전철 내려서 여기서 버스를 타고 다시 가야 되는 게 뉴타운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도어투도어로 생각해 보시면 시간이 무지무지 오래 걸리겠죠. 이 신도시가 생각보다 큰데 여기까지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까지 오는 데만도 한 10몇 분 걸릴걸요? 빨리 와도? 그 일본 차들 슬슬 다녀요. 우리나라도 요즘에 속도 제한 때문에 자꾸 막혀서 어디 가는데 오래오래 걸리지만 일본 버스 타고 오시면 천천히 가고 사람 다 타고 사람 다 내릴 때까지 기다려주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시면 와 이거 출근 생각보다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 타고 전철 내려서 마을버스 타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스타벅스 이런 것들은 요 역 근처에 있고 집 근처에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네, 아무것도 없다. 근데 이거 일기 신도시랑 똑같죠? 일기 신도시도 역 근처에만 뭐 있어요. 일기 신도시 상업시는 다 역 근처에 만들어놨죠. 서현역, 순회역도 그렇고 아까 3번역 맞아요. 말씀 3번역도 3번역 중심상가 잘 알죠. 3번역은 특히 중심상가 느낌이 강하잖아요. 야 거기서 다 일단 집에 오는 길에 다 놀다가 집에 가서 잠만 자. 이렇게. 집에 가서 꼭 잠만 자. 집에서 뭐 하려고 하지 마. 잠만 자. 베드타운이니까요. 스타벅스도 있어요. 저기 조금 전에 갔었던 역 보이고 다카시마야라는 백화점 보이고 뒤에 아파트도 쭉 보이고 고속도로 쭉 있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보시는 건물은 다시 지으려고 이렇게 지금 담을 쳐놨죠. 아, 아파트 재건축이 아니라 일단 상가 부분이 재건축되는 건가요? 이 부분을 아, 새롭게 짓겠다. 거기를 지금 부수고 지금 담을 쳤군요. 이런 식의 개발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역 근처는 상업시설들은 요즘 너무 안 되니까 상업시설들이 다 폐점이 됐거든요. 타운이 역사가 60년 나가다 가니까 거기 사시는 분들은 다 돌아가시고 계셔가지고 인구도 많이 줄었을 뿐더러 이런 상업시설이 안 돌아가는 것들을 어떻게든 유효 활용해야 되니까 부동산 업체들과 관련된 곳들은 개발을 합니다. 개발을 하면 되더라가 또 뉴타운의 중요 시사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0년대에 만들어서 지금 60년 다 돼가도 다시 지으면 살아난다. 왜냐? 인프라가 다 돼 있으니까. 그리고 그다지 멀지 않으니까. 한국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지하철 타고 한 30분만 가면 되는데 30분 가는 곳 우리 머릿속에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가까워요. 제가 예전에 부의 지도라는 책에서 편도 지하철 40분 정도면은 아주 좋은 거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광화문이든 강남역이든 편도 40분 거리로 끊어놓고 보시면 지금 웬만하면 다 인기 지역들입니다. 그 인기 지역이니까 이런 걸 해도 되겠죠. 대신에 그 수많은 부정론자들과 그 언론사들이 짝짝꿍 해가지고 만드는 타마 신도시 있죠.
타마 신도시는 무지 멀어요. 여기처럼 가깝지가 않아요. 훨씬 멀어요. 타마 신도시는 도쿄 근처에 있는 신도시인가요? 말이 도쿄 근처지. 제가 지하철 타고 완행 타고 한번 가봤더니 1시간 20분 걸립니다. 1시간 20분. 약간 일산에서 강남 가는 느낌이네요. 아, 일산도 아니에요. 제 생각에 거의 파주 넘어가요. 한 문산 가는 느낌이에요. 그거에 비하면 이 샘보크라는 곳은 생각보다 무지 가깝습니다. 무지 가까워요. 근데 우리나라 신도시는 지금 재건축한다는 건 아파트 건물을 재건축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반대로 인프라를 재건축하네요. 우리도 저는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역 근처에 그런 대규모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땅들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생각이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서현역 순회역 아닐까요? 서현역 순회역 같은 것들은 상당히 많은 이런 자본의 투입이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자본 투입 있으면 주상복합이나 짓지 뭘 하질 않아요. 재밌는 거 한번 보실까요? 여기 차 막히는 거. 우와. 일본 신도시 오사카 시내로 나갈 때 출퇴근 러시아워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아까 백화점 다카시마야 마크 보이는 거 보니까 이 역 근처에서 사람들이 다 갈아타야 되니까 이제 환승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이 막히는지. 차 있으신 분들도 여기다가 차 세워놓고 있는 다니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막히는 모습들. 아까 저희 이즈미가오카역 아까 같은 덮여 있는 거 갔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뚫려 있었나 봐요. 이렇게 연결해서 역으로 가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판저 개업 당시 1974년. 판조가 개업 당시라는 일본어예요? 아니요. 요 건물이 판조인데, 저기 판조. 건물 이름? 네, 저기 판조. 아, 판조가 1974년도에 개업을 했다. 그럼 지금 몇 년이에요? 52년째죠. 아. 제 생각에 이 건물인 것 같아. 가보죠. 화살표 있으니까 판조가 맞는 것 같기도 해요. 한번 가보죠. 뭐 한국하고 비슷하죠? 보시면 뭐, 더 깔끔할 뿐이지. 비슷합니다. 정식적으로 이제 햄도 팔고, 고기도 팔고, 소스도 팔고, 이게 반찬 가게도 있고, 비슷비슷하죠, 한국하고. 근데 뭐 보시면 애들은 별로 없어요. 도시가 많이 낡아서. 맞아요. 애들은 확실히 별로 안 보이죠? 진짜 애들 못 본 것 같네요. 애들 잘 안 보이죠? 확실히 어르신들 많고. 음. 그러니까 이런 도시들의 문제는 한국의 도시들하고 똑같아요. 다 신축을 원하고. 아이 키우고 싶어 하는 분이 누가 구축에 살고 싶겠어요. 구축 살고 싶지. 그리고 교통이 아무리 나쁘지 않다고 쳐도 더 가까운 지역들 많은데 가까운 지역들 놔두고 굳이 누가 멀리 살고 싶겠어요. 그런 것들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TX의 미래는 여기처럼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GTX로 다니기 매우 편해졌는 걸 편도로 서울까지 25분이면 오겠는걸? 이런 생각이 들면 신축일 땐 그 인기가 맞는데 조금만 낡아도 곧바로 나빠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GTX 가지고 너무 기대하지 말고 GTX의 최고 이슈는 서울 시내의 환승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A밖에 개통을 안 했지만 A, B, C, D, E, F만 다 개통을 하면은 서울 시내 환승역들의 서울 내 이동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것도 일본 뉴타운에서 볼 수 있는 점들이에요. 교통이 백날 좋아져도 좋아진 이후에 그 집이 낡아버리면 답이 없다. 가보시죠. 와, 높으네요. 여기 몇 층이죠? 13층입니다. 훨씬 더 높아 보여요. 네, 13층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는 복도예요.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고층 아파트들 모습이 나와 있고 빨래 말리고 있는 것도 잘 보이고 있고 밖에서 보면 별로 안 낡았는데 들어와 보니까 많이 낡은 티가 나죠. 맞아요. 페인트가 조금씩 벗겨지네요. 네, 페인트야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이 복도 상황들 보시면 아 진짜 옛날 진 거 맞구나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엘리베이터 그래도 2대 있어요. 70년대 2개씩이나. 있어요. 우리나라에 2대 없는 아파트 많죠? 요거 한번 보시겠어요? 뭔가 특별해요. 이쪽도 한번 보시겠어요? 저도 지금 이해는 잘 안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3층에 한 번씩 섭니다. 한번 내려가 봐요. 아까 여기 7층이거든요? 하나 내려가 봐요. 계단. 오, 없어. 진짜 없어. 없어. 엘리베이터가 없어. 이거 층별로 집값 다를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아. 다를 것 같아요. 5층도 없겠네요. 짜잔, 없어.
없어. 아, 하나 더 내려가 볼까요? (4층) 4층. 생겼나요? 아, 있어. 있어. 4층, 7층, 10층, 13층이 비싸겠군요. 그렇겠네요. 걸어가요, 그냥. 타고 가요. 가요. 여기 연식 나와 있다. 1975년도 2월 23일. 여기 많은 게 다 써 있네요. 정말 여의도 맞는데요? 오사카부에서 하는 거네요. 75년생이라니. 다카쿠라다이 다이이치주 타쿠네요. 75년도 2월 28일. 올해로 딱 50년 된 집이었네요. 와. 여기 안내도 나오면 한국 아파트랑 옛날 아파트랑 진짜 비슷해요. 띄엄 환상형으로 띄엄죠. 제 기억에는 그 마포 아파트, 지금 도화동의 삼성 아파트로 재건축된 곳도 약간 저런 식으로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아파트를 1주택을 지어놨는데 지금 동이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5개. 5개밖에 없어요. 다 이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대단지보다는 이런 식으로. 여기 동이름 보면 3-3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여기까지 한 단지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한 단지. 2동, 여기 5동. 네. 여기는 지금 우리 몇 층이에요?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저 아까 13층 갔다 왔지. 13층이지. 4번에. 13층짜리 아파트인데, 이제는 우리 저층을 한번 가볼게요. 저층. 저 앞에 보이죠? 저층. 저 앞에. 제가 아까 UR이라고 그랬잖아요. UR. UR 친타이추 타크라고 써있죠? 메인 위에 보시면. UR 친타이추 타크. UR이라는 곳이 일본의 공공임대주택 놓는 기관이에요. 공공기관인데 거기서 임대주택 하는 단지예요. LH예요? LH는 짓기도 하니까, 분양도 하고 하니까 여기는 임대만 하고 있고요. 세인버크 차야마다이 니초라는 곳인데 단지 명이에요. 차야마다이는 이 동네 이름. 그래서 네 가지 특징이 중요합니다. 이게 일본에 있는 건데, 일본은 레이킹이라는 게 있어요. 시키킹 레이킹이라는 게 있는데, 시키킹은 보증금 같은 거고, 보증금. 레이킹은 저 살게 해줘서 고맙다고 몇 달치를 더 내는 게 있어. 처음 구할 때. 요즘 많이 없어졌는데, 그냥 이런 것들이 다 없다. 그냥 약간 우리는 중개 수수료를 주는 근데 건가요? 옆에 중개 수수료도 없다. 아, 중개 수수료가 예, 별도로 큐카이 있군요. 테스료도 없다. 코신료, 이거 계약 갱신할 때 또 뭐 써야 되는데 그것도 없다. 아, 포션인, 일본은 임대 구하실 때요, 그 임차인이 무슨 사고 치면 임대인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보증인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증인도 붙여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매우 좋다. 그래서 여기에 임대 들어오고 싶으신 분은 전화해라. 이거 원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공공에서 대기업에서 하면, 아, 우린 뭐 니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줄 테니까 앞으로 악덕한 사기꾼들한테 전세 구하지 말고 이런 데 들어와라 하는 거죠. 이런 데 들어오게 만드는 것들을 계속 차곡차곡 할 거예요. 뭐부터 할 거냐? 빌라부터 할 겁니다. 제가 빌라 전부 다 가져간다고 말씀드렸죠? 앞으로는 이런 아파트도 다 가져갈 거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인천 같은 경우는 정부가 짓고 있는 공공임대, 국민임대 이런 것들로 더 많이 이런 식으로 갖춰지게 될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정부가 원하는 모습은 딱 이거죠. 이런 신도시 안에 거대한 임대주택을 정부가 갖고 있는 거. 근데 한국은 여기까지 가면 너무 반발이 심하니까 일단 소셜 믹스 같은 거 해가지고 단지에서 한 10%는 가져가겠다. 이제 강남도 이런 식이죠. 강남도 단지별로 보시면 10몇 %는 공공임대로 갖고 있어요. 누가? 서울시가. 이거 저는 원치 않습니다. 이런 거 뭐하러 이렇게 서울시가 자꾸 하는 것 같으냐 보시면 장기적으로는 다 가져가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그렇게 허투루 들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공공이 내 집을 왜 가져가죠?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제도를 보시면 결국은 다 가져갑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죠. 5층짜리 아파트 단지죠? 네, 5층짜리 아파트인데 안 그래도 저 들어오면서 주차장 마크가 붙어 있나 했거든요. 유료 주차장 마크인데 짜잔.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유료 주차죠. 유료. 예. 여기 사는 사람들도 돈을 내야 주차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 계약자 이외의 주차는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단지 아파트, 밖의 사람들? 아니요, 일본은 단지 내 사람들도 주차장을 계약을 해야 돼요. 주차장이 없는 분들은 차를 못 사잖아요. 일본은 주차장 증명이 안 되면 차 자체 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들도 여기 사실 딱 보셔도 주차장 자리가 막 넘쳐 보이지 않죠. 주차장이 넘쳐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주차장을 구하시는 분들은 구하는 거고 없는 분들은 못하는. 우리나라는 자동차 주차 대수가 집마다 한 대씩은 기본 제공이 되니까 이런 일들이 없는데,
일본의 뉴타운은 옛날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 마이카 시대 약간 이전이라고 보신다면 주차장이 없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셔야 되겠죠. 일본 도심에 요즘 짓는 아파트들도 가보시면 주차장 한 대씩 안 돼요.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주차는 무지무지 많이 되는 편입니다. 근데 정부가 이것도 자꾸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GTX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앞으로 서울에 들어올 때 차 못 갖고 들어오게 갈 가능성 매우 높고, 서울에서도 차 웬만하면 못 사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요만큼은 드는데, 그건 아마 자동차 회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법안이 더 좋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 나쁘게 만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자동차 회사들에 달려 있습니다. 로비를 잘해야겠네요. 그렇죠. 네. 와, 이거 5층짜리 아파트 진짜 오랜만이네요. 저 서울 처음 올라와가지고 도곡 아파트 살았었는데 5층짜리. 맞아요. 옛날에 반포에 도곡동에 전부 다 그쵸 대치동도. 네,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우체통 있고 우편함 있고 우편함 있고. 여기도 근데 오래된 네. 거 대비해서 너무너무 깔끔하게 관리돼 있네요. 이게 이제 와보면 이런 느낌이 드니까 와. 이거 뭐 아직도 쓸만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 하실 수 있는데, 저는 빨리빨리 바꾸는 게 답이라고 보고 있고. 낡았지만 깨끗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올라가면 바로 집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올라가면 바로 집. 아 정말 옛날 아파트. 그런데- 왜 1층부터 항상 계단을 도는지 저 그게 항상 궁금했어요. 유모차 올라가기 너무 힘들잖아요. 수해 때문에 아니에요? 수해 때문에? 물 들어올까봐? 아 그렇구나. 아, 저 혼자 생각해요. 혼자 생각. 일리 있습니다. 비 많이 오니까 여기도 이제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샌버크 뉴타운 오늘 한 바퀴 돌아왔어요. 보셨죠? 아파트 생각보다 많은데 널찍널찍 있고, 널찍널찍 있는 게 생각보다 안 좋아요. 굉장히 멀어. 잠깐 도는 사이에 거세해지는 거 보십시오. 버스 탄 데도 보였죠? 멀리 왔다 갔다 하는 거 생각보다 힘들다. 우리는 시사점을 얻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한국도 일기 신도시도 지하철역 근처로 사셔야 됩니다. 지하철역에서 멀면 이게 같은 신도시가 아니에요. 이기는 안 그러겠어요? 동탄역에서 멀면 멀수록 이게 과연 동탄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전철만 타야 돼요. 마을버스 갈아타면 30분 더 걸립니다. 갈아타는 순간 이거는 그냥 필요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얻으셔야 되고. 두 번째, 이 70년대 가치 전후, 여의도 시범과 같이 전한 것 같은데 여기가 오히려 새 것 같고, 여의도 시범 아파트는 100년 돼 보이는 것 같은 이런 느낌에서의 중요 포인트는 뭐다? 관리비를 많이 내셔야 된다. 관리비를 많이 내시면 굉장히 덜 낫습니다. 거꾸로 관리를 잘 안 해요. 빨리 재건축해주나요? 네, 그래서 피부과 자주 다니시는 게 내가 어떻게든 노화되는 걸 막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의 집은 지금 너무 좋기 때문에, 예를 들면 레미안 원베일리 같은 거예요. 새로 졌는데 여기서 노후도를 점점 더 늦춰야 되니까 돈을 이빠이 들이겠다가 방법이 하나가 있다면, 방법이 없는 것들 같은 거 빨리 때려 부시고 짓는 게 답이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 때려 부실 수 있느냐 연구를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맨날 말하는 그분이 좀 여긴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 정도로 훨씬 더 낡게 만들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밖에 도장 안 하고 이런 것도 그런 노력의 하나지만, 도장 안 하고 그러면 잘못하면 그 빠대질 안 하면 누수 생기잖아요. 누수. 여름에 물 들어옵니다. 그 강남의 모 재건축 아파트에 음모론이 있었어요. 일부러 수리 안 하고 아. 1층 지하층에 그 철근이 막 무너져 내릴 것 그거 같다고 맞는 방송 말이죠. 찍고. 그래야 좀 더 노후화 되니까 대한민국은 어쩔 수가 없다. 그런 거 놓치시면 안 될 것 같고. 세 번째로 드릴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가 70년대 초반에 개발이 됐으니까 벌써 50년이 넘었는데 지하철로 한 3, 40분 안에 오사카 시내에 접근이 되니까 그럼 적당히 돌아가잖아요. 그 우리의 모습도 그거예요. 50년이 지나서 지금 지하철이든 GTX든 한 3, 40분 거리로 만들어 놓으면 괜찮을 거냐? 괜찮지 않다는 겁니다. 노후되면 끝장이에요. 어떻게든 노후되는 걸 막아야 됩니다.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도 2025년도에는 피부과 한 번 더 가보실 생각을 해야 되는 것처럼, 어떻게든 피부의 노화를 막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집도 지금 잘 지어놓은 지금 상태에서 매우 좋은 집들은 연간해서는 안 낡도록 관리비 많이 쓰셔야 됩니다. 낡은 집들은 빨리 때려보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오래된 집들은 빨리 부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더 노력해야 된다. 내일은 샌리 뉴타운에 가볼 생각입니다. 내일은 좀 아침 일찍부터 해 떴을 때 좀 더 많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아우 추워요. 사장님 여기 일본이잖아요. 네. 일본은 부동산이 상승 안 하나요? 온몸으로 표현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해요. 하는데 오해가 되게 많아요,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올랐고, 특히나. 저 예전부터 유진투자증권 다닐 때 리포트 공식적으로 나갔던 거 많이들 모르시는데, 제가 일본 부동산 리포트 정말 많이 썼습니다. 2014년도, 15년도 이때부터, 예전에 하나대 투자 다닐 때부터 일본 주식 사란 얘기도 많이 했었고,
일본 부동산 사란 얘기도 정말 많이 했던, 다 왔다 갔었거든요. 그때 많이들 생각나시죠? 요즘에야 뭐 1,000만 명, 2,000만 명 일본 오지만 저 일본 그때 갔다 왔을 때 저 안 만나려는 사람 되게 많았어요. 피폭됐다고. 참나. 그거 생각해보면 지금 참 사람들 많이 바뀐 겁니다. 그때 일본 오라면, 일본 가자면 가는 사람도 거의 없었죠. 저희가 와 있는 곳이 센리 뉴타운이라는 곳입니다. 센리 뉴타운에서 약간 좀 떨어져 있는 곳에 왔어요. 뭐냐면 바움파크 키넨코엔이라는 곳이에요. 뭐냐면 엑스포 아십니까? 1993년도 대전 엑스포 기억나세요? 저 대전 너무 잘 사람이라서. 알죠. 저는 대전 사람이라서 훨씬 기억에 강하게 남아있죠. 맨날 갔으니까. 근데 다른 지역 분들도 막 왔던 것들이 대전 엑스포인데, 대전 엑스포는 1993년이잖아요. 홀수에 끝나는 엑스포는 약간 짭이에요. 진짜 엑스포는 짝수회 합니다. 그래서 여수 엑스포는 짝수회 했어요. 근데 여기는 1970년에 오사카 박람회가 있었던 거를 기념해서 만든, 영어로는 엑스포 파크고 이쪽에 아까 어딘가 보니까 엑스포 파크, 엑스포 시티 막 이런 거 써있던데, 반파크 키넨코엔 만박 기념공원입니다. 여길 왜 왔을까요? 제가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게 있었거든요. 실물로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진짜. 지금 봐서 막 기분이 너무 좋아. 뭘까요? 저 뒤에 두 팔 벌려 서 있는 건가요? 보이시나요? 제 얼굴도 약간 저렇게 생겼나요? 쌍둥이에요. 쌍둥이에요? 도플갱어? 평화의 탑. 음. 헤이와노토. 사실 저거 확대해서 보면 얼굴이요. 사실 굉장히 괴기해요. 저 위에 보시면 무슨 안테나 같은 거 있는데, 이게 안테나도 아니고, 저 위에 뭐 이렇게 삐죽삐죽 나와 있는 것도 그렇고, 좀 이게 뭔가 모든 게 이게 약간 사이비 종교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거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1970년에 오사카 만국 박람회, 그래서 반파쿠인데, 만국 박람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념해서 만들었고, 저 뒤에 보시면은 플락플락거리는 것들 보이세요? 저 사실 공항에서부터 계속 많이 봤었는데 2025년도에 오사카 만파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합니다. 근데 아까 저 그랬죠. 홀수의 짝수의 차이가 좀 있다고. 아무튼 합니다. 최근에 보시면 도쿄 올림픽, 그 코로나 한복판에 있었던 도쿄 올림픽과 그 끝나자마자 또 오사카 만국박람회가 열리는 거를 보면 1960년대 느낌이 절로 나요. 1964년도 도쿄올림픽, 1970년도 오사카 만국박람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50년 주기로 뭐가 다시 흐름이 오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면 좋겠고, 그래서인지 일본 주식도 많이 가고 일본 부동산도 많이 가고 있는데, 여기를 왜 왔느냐, 그 언저리에 일본에서 처음으로 만들어 놓은 뉴타운이 있어요. 뉴타운 하면 항상 MB 가카만 떠오르는데 그건 한국 얘기고, 일본에서도 뉴타운이라는 걸 만들어서 새로운 주거 환경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일본에서도 첫 번째가 이 오사카의 센리 뉴타운이라는 데 있고, 여기가 바로 센리 뉴타운 바로 옆이에요. 그래서 이왕 온 김에, 특히나 그 20세기 소년 만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우라사와 나오키의 20세기 소년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일본 사람도 의문을 가지고 있는 평화의 탑을 보면서 오늘 센리 뉴타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평화롭죠? 보시면 굉장히 평화로워요. 역시 뭐든지 다 아파트를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다 평화롭습니다. 가보시죠. 우리 엑스포 공원을 나와서 어디 가고 있는 거죠? 오사카에서 지하철 타다 보시면 센리 추오 방면 전철 기다리는 경우가 많은데, 센리 추오역에 가고 있어요. 뉴타운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네, 뉴타운의 중심역. 와, 저기 모노레일 지나간다. 와, 모노레일 보이시나요? 저 오사카 모노레일이 오사카 시내까지는 들어가진 않는데 위쪽에 상당히 중요한 곳들을 많이 다니고 있고, 저희가 지금 가려고 하는 센리 추오역에 가면은 오사카 시내로 들어가는 전 지하철 탑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동네에서 되게 편한 교통수단이죠. 서울에도 이것저것 모노레일 계획한 거 많았잖아요. 될 리가 없죠 뭐. 모노레일이랑 지금 보시면 다리 이렇게 막 만들어야 되는데 이 위로 떠서 간다는 게 사람들이 좋아할 일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있는 곳과도로도 다 없애는 마당에 모노레일 만든다는 거는 사실 좀 힘든 일이죠. 저는 서울에서 모노레일 타봤어요. 어디서요? 롯데월드. 아, 네. 높은 것도 막 보이시죠? 여기가 벌써 60년대 개발된 곳인데도 재건축이 시작이 됐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갔던 샌버프니 타운하고 조금 다르게 여기는 재건축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인구도 늘고 있어요. 상당히 긍정적이죠.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 표지판에 기타 샌리, 미나미 샌리 보이는데
요 센리 뉴타운의 중심지가 세 군데거든요. 기타 센리, 미나미 센리, 그리고 센리 추오. 북, 남, 중앙 이런 뜻이에요. 그 중에 여기는 중앙으로 갑니다. 아직까진 시골 같아요. 그렇죠. 사실 저도 처음 와봤어요. 생각해보니까 두 번째다. 저 여긴지도 모르고 옛날에 한번 와본 적이 있어요. 여기 높은 빌딩이 처음으로 보이네요. 그러게요. 저 정도 높이 진짜 처음 본 것 같아요. 자주 없죠. 약 300m 앞 10시 방향 오사카 미노도에 방면입니다. 그 다음 2시 방향입니다. 지금 이게 내비게이션이 한국어 세팅인데 일본 사람이 말하는 한국어 같아. 발음이 듣고 있는 게 맞아요. 계속 어색해. 일본어로 켜놓을걸. 좀 더 새 것 같아 보이는 게 보이죠? 바로 앞에 이것도 아파트예요? 아파트 같은데요? 한국이랑은 정말 스타일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오히려 맞아요. 북경에서 봤던 아파트들하고 느낌이 비슷한 이 느낌이 뭐죠? 사실은 우리나라 아파트가 매우 발전을 한 거예요. 전 세계 아파트는 거의 다 엇비슷하고 우리나라 아파트가 매우 좋다.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은 살기 좋은 곳입니다. 저는 아파트를 건설사들이 해외에다 수출 진짜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해도 됩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해도 된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 보이시나요? 바깥에 보여요. 네. 이거는 몇 년 된 걸까요? 얘도 한 여기 다 똑같아요. 70년대에 지은 것들이에요. 50년. 50년 넘었죠, 벌써. 62년부터 입주했으니까 거의 70년이 다 끝났거든요. 사실 50년이 다 넘어간 곳들입니다. 5층짜리 아파트도 보이네요. 네, 저희 지금 가는 곳이 저기예요. 음, 저희 샘보쿠에서 갔던 곳도 이런 곳 있었죠? 네. 사실 생긴 게 똑같아요. 같을 때 만들어가지고 똑같은데 실내를 들어갔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아쉬워요.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이쪽에 일부러 와봤습니다. 이번에 일본에서 느낀 건데 건물들 색깔이나 상점들 색깔도 그렇고 베이지, 그레이 이런 무채색 계열 이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이는 모든 빌딩들이 다 베이지색이에요. 네, 우리도 예전에 그랬었죠. 잘 봐주세요. 여기 센리 아오야마다이 UR이라는 업체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임대주택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는 일단 차로 이렇게 먼저 한번 쏙 봐요. 주차가 안 되는 곳들이라서 차는 못 세우고 일단 좀 이렇게 쭉 가보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아파트는 또 다르죠. 단이 돋아 있는 것도 있고 느낌이 상당히 달라요. 이곳이 다 정부가 갖고 있는 거다. 이런 집들은 지금 50년이 넘은 집들인데 제가 여기를 왜 와봤냐면요. 여기가 어제 저희가 샘보쿠에 가서 얘기했을 때 무인양품하고 함께 협업해서 리모델링한 단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그 뉴스에서 봤어요. 그게 여기에요, 여기. 아오야마다이. 무인양품에서 가구도 만들어 팔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만드는 가구, 뭐 기타 등등 설계까지도 해서 안에 내부의 모습을 싹 바꿔놨다. 그래서 임대를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잘 되더라. 그게 여기의 모습인데 들어가 볼 수가 없어서 이거 차 세워도 안 돼서 그냥 나가려고요. 주차하지 말라고 써 있어요, 단지 안에. 저는 하지 말라는 건 안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 광경을 한번 보세요, 광경을. 아파트 진짜 우리 70년대, 80년대 지었던 아파트는 그래도 판상형이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아파트가 성냥갑이 아니라 정사각형이에요. 그런 것도 있고 저쪽에 보시면 아닌 것도 있고 저쪽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요즘 타워형이죠, 타워형. 그렇죠. 네, 타워형. 이 평면도가 타워형이냐 판상형이냐에 따라 가격도 다르잖아요. 네, 맞바람 정말 좋아하죠, 한국 사람들. 네. 옛날에 그 일본 드라마,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이런 집들에서 그 에어컨도 없는데 막 그 여름에 일본 여름도 좀 덥나요? 이런 곳에서 생활하는 모습들 영화로 흑백 영화로 제가 그 남자는 괴로워라는 영화 있는데 그런 거 보면은 그 옛날에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지하철 타고서 출근하고 하는 괴로운 일본 남성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일부러 들어왔어요. 여기 차 세울 데가 없어. 차는 못 세우고 그냥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임대가 아닌 단지들도 당연히 있는 거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여기를 아주 잘 알지는 못해서 저 앞에 보이시는 저런 새로 지은 건물들은 임대가 아닌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딱 봐도 이거는 60년대, 70년대 지은 건물 같진 않죠? 혹시 제도 사선 제한 이런 거 있나요? 아, 제가 건축 전공이 아니라서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새 거 같죠? 딱 봐도? 깔끔하네요. 네, 동네 구경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온몰 있네, 오른쪽에.
한국으로 치면 이마트 있는 거죠. 참고로 이 영상은 제가 찍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운전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 퀄이 너무 떨어질까봐 걱정이 된 나머지 누구 손으로 찍었는지 남겨두는 건가요? 아닙니다. 또 오해 살까봐.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는 주택도 같이 있어요. 신도시를 지을 때 주택용지도 같이 좀 한 게 있어서. 이 앞에 보시면 주택들이잖아요. 앞에는 아파트고. 섞여 있네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좀 보여드리려 합니다. 우리도 일산 가면 그렇죠. 일산 가셔도 그렇고, 분당 가셔도 그렇고. 사실 강남도 그렇죠. 네, 강남도 그렇고. 강남에 강남도, 아파트 빌라 같이 섞여 있죠. 네, 아파트 지구라는 게 있었고, 논현동이나 삼성동이나 신사동이나. 지금은 엄청 인기 없어 보이지만, 사실 옛날에 거기가 진짜 비쌌던 주거지였는데, 지금은 다 빌라로 바뀌어서 그렇지.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이런 단독주택지들은 또 단독주택대로, 아파트 지역들은 아파트 지역대로 분리가 되고 있어요. 여기는 단독주택 단지들이 모여 있네요. 네, 기타센리 지역에 와 있는데요. 여기는 아파트도 있고, 이렇게 단독주택도 있습니다. 저도 단독주택 사는 거에 대한 로망이 약간은 있는데,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아파트에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대전 살 때 계속 단독주택에만 살았었어가지고, 단독주택이 관리 포인트가 얼마나 많은지를 제가 깨닫고, 난 나이 먹으면 절대 단독주택에 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손님들 단독주택 많이 구해드리고 엄청 만족스럽게 사시는 걸 보니 나도 단독에 좀 살아야 되겠다. 물론 제가 은퇴하고 나서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진짜 관리 포인트 많거든요. 아파트에 사시면 너무너무 편하다는 사실을 지금 또 다 잊어버리셨어요. 왜냐면 아파트가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이런 단독에 살면은 정말 내가 다 해야 되고 사람 불러서 하는 것들도 이제 좀 쉽지가 않다. 이런 것들도 좀 다시 깨달으실 때가 됐죠. 여기 동네 분들의 삶도 잘 받으시면 새로 지은 좋겠습니다. 집들도 곳곳 많이 섞여 있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벌써 50년 넘어가니까 손바뀜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도 비슷하죠. 오래된 곳들 가보시면 옛날 집도 있고, 새로 지은 곳도 있고, 평창동도 그렇고, 성북동도 그렇고, 요즘 새로 사서 새로 짓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런 모습들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옆에도 보면 공원들 참 많아요, 보시면. 여기 잘 사는 동네 같아요. 그런가요? 아파트 단지하고 비교하니까 네. 부의 크기가 달라 보이는데요. 그렇군요. 임대아파트여서 그랬나? 저 집 옛날 집 멋있네요. 정원 나무도 멋있고. 차들도, 막 벤츠도 왔다 갔다 하고. 여기 일본 와서 벤츠 못 봤는데. 그러니까 벤츠 잘 안 보이는데 지금. 네. 이거 벤츠 왔다 갔다 하네요. 벤츠 차 많다. 집 새 거네요. 그러게요. 다시 아파트가 나옵니다. 기찻길 앞에 보이시죠? 이 기차가 있어야 신도시가 굴러갑니다. 오사카 시내로 출근하는 기찻길이요. 네. 여기도 단독주택들이 쭉 있네요. 저는 기찻길 옆이라고 시끄럽다는 얘기도 옛날 얘기인 것 같아요. 요즘 워낙 차음들이 잘 되니까 조용하잖아요. 어디 가보셔도. 샤시 진짜 중요하죠. 네, 요즘 샤시들은 워낙 좋아가지고 열면 시끄러운데 안 열면 진짜 조용하죠. 저희가 경부고속도로 옆에 되게 좋아하잖아요. 경부고속도로 옆에 사시는 분들, 올림픽대로 옆에 사시는 분들, 주행 차선을 주의하세요. 그런 분들이 다 시끄럽다고 막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막상 거기 사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샤시가 좋으면 정말 조용합니다. 이제 우리는 미나미 센리로 가볼 거예요. 미나미 센리. 아까 우리 기타 센리에 있으니까 미나미 센리로 가볼 겁니다. 주유소 이런 것들 보시면 한국하고 똑같죠. 일본어 저기 자전거 보인다. 아이들 태우고 다니시는 분들. 뉴타운에 도착했는데 건물들이 여러 가지가 보여요. 상업용 시설도 있고 아파트로 보이는 것도 있는데 큰 빌딩도 있고. 네, 왼쪽에 중앙병원이네요. 센리 추오병인. 아, 병원이군요. 네. 입원실들 보이고 오피스도 보이고. 일본은 아케이드. 진짜 공통된 점이 정말 오래전에 지은 것 같은데 너무 깨끗해요. 그렇죠. 이게 관리의 힘이라고 말씀드렸죠. 지나다니는 차들도 트럭까지 어쩜 그렇게 반짝반짝한지. 관리 비용이 엄청 든다는 뜻입니다. 한국에서는 하기 쉽지 않아요. 저희가 조금 전에 저기 이 입체 주차장에 차를 세웠고 여기를 살짝 걸어와서 센리 추오역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근데 역 근처에 이런 큰 빌딩으로 쫙 둘러싸여져 있을 뿐만 아니라 상업시설이 다 밀집해 있는, 바로 지금 저희 바로 뒤에 보시면 라비라는 데가
야마다 덴키라고 하는 한국으로 치면 하이마트 같은 곳이거든요. 마트. 전자제품 파는 곳. 그래서 이런 것들 뭐 레스토랑과 여기 20까지 영업한다고 써 있네요.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쭉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모노레일역은 여기 있고 지하철역은 여기 있고 어제처럼 샌버크 갔을 때는 버스를 여기서 다 같이 버스 타는 데가 되게 밑에 층에 다 같이 있어서 여기서 버스 타고 가는 데고 신도시의 중심인 그렇죠. 거네요. 이쪽에 보시면 회사 건물들, 오피스 건물들도 가득 있고 아파트 이렇게 단지는 어느 쪽이에요? 아파트는 더 넓게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중심지입니다. 여기 다 내리셔서 여기서 일 다 보시고 집에 가는 그런 코스로 되어 있는 와이프를 곳이죠. 꼭 타야 아파트로 갈 수가 있나요? 네, 집 근처 여기 역 근처에는 아파트가 없어요. 그래서 아파트가 별로 없어서 그게 약점입니다. 60년대 만든 곳은 어쩔 수가 없죠. 여기가 1956년도인가 계획이 시작돼서 62년에 첫 입주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야 우리는 전쟁 겪어가지고 뭐 원조 받아서 살고 있는데 이런 도시를 만들고 있었다 이런 생각은 확실히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갔다는 게 느껴지시죠?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많이 낡아서 어찌저찌 못하겠다 해서 나온 것들이 저렇게 높은 것들을 짓고 있는 이런 재건축들입니다. 거예요? 지금 여기도 보시면 새로 짓고 있네요. 좀 신축이네요. 보시면 엄청 높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진행이 되고 있더라 입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지금 금요일 4시잖아요. 네. 중심지 치고 사람이 많지가 않네요. 이건 어디 가도 사람이 별로 없죠.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디 가보세요. 많이 퍼져 살아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아파트 단지여서 그런데 여기는 넓게 넓게 퍼져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사람이 아주 많지 않습니다. 저쯤 되면은 타워맨션이라고 부릅니다. 저렇게 높으면. 저 정도 살면 좋겠죠. 주변에 가리는 거 하나도 없죠. 우리로 치면 주복 같은 거예요. 그렇죠. 주복 같은 느낌이죠. 근데 뭐 가보시면 상관은 없고 여기는 보시면 여기도 약간 주복 같은 느낌인데 여기 짓고 있는 것도 근데 짓고 있는 것인지도 약간 의문은 들어요. 왜냐면 밑에 상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짓는 건지 아니면 뭐 리뉴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생각에 새로 짓는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저는 일본 와서 느끼지만 사람들이 뚱뚱할 수가 없는 게 이렇게 많이 걷게 만들어놔가지고 살이 찌울 수가 없어. 저희 지금 차 세우고서도 얼마나 많이 왔어요. 꽤 멀리 왔거든요. 택시 기다리는 거 보이시죠? 택시 앞에서 쭉 기다리고 있고 버스 타는데 타는데 일본 택시가 그렇게 비싸다면서요? 비싸죠? 타보시면 깜짝깜짝 놀라죠. 네. 백화점이 있고 택시가 기다리고 있고 쇼핑하고 택시 타고 집에 가면 딱 되는 코스. 뉴턴 중심엔 항상 백화점이 크던 좋던 다 하나씩 있네요. 이게 중요한 역이기 때문이에요. 이 역을 만든 업체가 있거든요. 우리처럼 서울 메트로 이런 업체가 만든 게 아니라 이 한큐라고 하는 철도 업체가 이 철도를 놓으면서 이 역사까지 같이 개발을 하고 직접 운영을 하니까 이게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이런 게 없는데 지금부터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것 같고 근데 이런 걸 하려면요 민간인들이 부동산을 못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게 저는 우리나라 관료들의 가장 잘못된 생각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은 못하게 하고 대기업들만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게 이런 모습 아니었나? 근데 이런 것들 1950년대 계획했던 일본하고는 한국하고는 너무 뭐가 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1960년대부터 개발했던 이런 도시 모델들이 그동안 상당히 힘든 일을 많이 겪었어요. 왜냐면 인구가 많이 주니까 이게 안 돌아가는 거죠. 특히나 어르신들 많으면 제가 아까 계단 내려오면서 일본 살려면 무릎이 건강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계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는 거 에스컬레이터도 분명히 많지만 잔잔한 계단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걸 하다 보면 아 여기 못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아파트에도 계단, 엘리베이터 있어도 계단을 3개층 정도는 띄엄띄엄 걸어야 되잖아요. 네, 저희 어제 경험하셨잖아요. 13층 아파트인데 1, 4, 7, 10, 13만 서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런 거 감안하시면 무릎이 건강해야 된다.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 슬관절 안 좋으신 분들은 일본에서 사는 것들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네. 또 가보시죠. 아, 지하철역 바로 연결되나요? 네, 순간 찾아볼까요?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뭘 찾아봐야 되겠냐면 지도를 한번 봐야 되겠어요. 제가 막 찾아봤어요. 여기 센리추오역에서 오사카의 중심인 우메다역까지 몇 분 걸리나 봤더니 환승 없이 딱 20분 걸립니다. 환승 없이 급행을 타니까 딱 20분이 걸려요.
급행이면 중간중간 정차 안 하고 그렇죠. 빠르게 달리는. 예, 급행 타고 20분. 이거 많이 듣던 거 아닙니까? 서울역에서 어디죠? 파주 운정 중앙. 개통에서 사람들 거의 신세계다라고 네. 하고 있어요. 여기는 샌리 추오, 파주는 운정 추오, 운정 중앙역. 운정 중앙역에서 서울역까지 20분밖에 안 걸린다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여기서 급행 타시면은 우메다역까지 20분밖에 안 걸리더라.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거리. 그 정도 거리. 근데 우리가 훨씬 더 멀죠. 왜냐면 우리는 더 빨리 가니까. 이런 정도의 도시가 만들어진 거. 우리 머릿속에 샌리 뉴타운이란 파주 운정 정도 되나 보다. 이기신도 정도 되나 보다. 여기가 총 한 인구가 15만 명쯤 되거든요. 집은 한 3만 5천 호쯤 돼요. 3만 5천 호 지어놓고 15만 명 정도 사는 도시가 만들어져 있다. 우리는 훨씬 더 크잖아요. 인구도 훨씬 더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까 밖에 보시는 재건축 재개발로 다시 막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살릴 수 있어요. 돈을 때려 넣으면 돼요. 돈을 때려 넣으면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사라지기 전에 빨리 다시 해야 돼요. 여기만 해도 50년째란 말이에요. 50년쯤 돼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빨리빨리 하면은 부침 없이 쭉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기 신도시 재건축이 하루빨리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 타고 가는 거예요. 네, 이거 타고 오사카까지 간다. 우메다까지 가면 되죠. 20분 걸린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20분이면 엄청 가볍죠. 지하철 타고 옆 주요 도시 중심부까지 20분밖에 안 걸리는 거. 되게 괜찮죠? 그래서 이 샌리 뉴타운 촬영은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딜 많이 갔냐? 타마를 많이 가죠, 타마. 타마는 진짜 머니까. 타마 얘기하면서 뉴타운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좀 반성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샌리 샌보쿠 얘기는 좀 하면서 하는 게 맞지 않아?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머릿속에 둬야 되는 건 도쿄보다 오사카가 훨씬 가까우니까 이 오사카에 있는 샌리 뉴타운 와보시면은 꼭 뉴타운이 앞으로 추가타케는 살아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전혀 잘못됐다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한번 와보시면 좋다니까요. 생각보다 안 멀어요. 이게 바로 1956년도에 개발안이 나왔고 62년도에 첫 입주가 진행된 일본의 첫 뉴타운 신도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쪽에 아파트 보이시죠? 정말 아파트 모양이 정말 다르네요. 네, 여기는 꽤 높은 편이네요. 여기쯤만 살아도 도보로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도보 할 만하죠. 근데 네. 좀 제가 딱 봐도 생각보다 멀어. 우리가 서 있는 게 전철 역사잖아요. 네, 전철 역사에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공중 연결되어 있는, 보도로 연결되어 있는, 위에 지금 저 붕 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울릴 것 같아.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는 아파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서울 시내에 있는 아파트들이 여기서 너무 가까운 거 아닌가 생각도 종종 들어요. 일본에서 생각하는 역세권과 우리의 역세권 기준이 엄청 다를 네, 것 같네요. 엄청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역세권 기준이 너무 빡빡한 거 아니야? 제가 글로벌로 봐도 우리처럼 집 앞에 뭐 있고 집 앞에 뭐 있고 이거 쉽지가 않아요. 이게 대단지 아파트니까 이게 돌아가는 거지. 여기도 대단지로 만들어 놨는데도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굉장히 좋은 환경이다. 주거뿐만 아니라 업무 뭐 그 어떤 제가 봤을 때 자영업자 빼고 다 좋아요. 대한민국은 자영업자는 최악이고 나머진 다 좋습니다. 특히 월급 받으시는 분들은 대한민국만큼 좋은 데가 없으니까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분들은 지금 내려가지고 마을버스 타고 엄청 오래 멀리 가야 돼요. 그런 것들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번 가보죠. 아까 기타 샌리하고 미나시. 미나미는 남이고 기타는 북이에요. 아, 대단한 거 아니고 남북 강북 강남 그렇군요. 태북 태남. 샌리 뉴타운 안에 북쪽과 남쪽 두 군데로 나뉘는 거예요? 네, 아까 우리 밖에 나가서 찍었던 데가 추오 중앙이고 저희가 아까 단독주택 한 바퀴 돌았던 데는 기타 북쪽이고 이제 미나미로 갑니다. 남쪽으로 간다는 뜻이죠. 그래도 이 동네는 걸어다니는 사람도 많다. 저희 일본 와가지고 걸어다니는 사람 별로 안 보여가지고 과연 이 동네는 사람이 사는 동네일까 싶었던 동네 많았잖아요. 일본도 좀 외곽으로 나오시면 다 차 타고 다녀요. 차 없으면 살기가 쉽지가 않아서 정말 일본이야말로 모터라이제이션의 대표적인 나라 아닌가. 뭐 미국급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차 타고 나가야 뭐 있고. 근데 미국보다는 철도가 훨씬 잘 돼 있긴 하죠. 훨씬 잘 돼 있어. 오른쪽에 공원도 많고 지금 옆에 자전거 타고 가는 분도 보이고
확실히 신도시 같은 느낌이 막 풀풀 나네. 와보니까요. 저는 약간 세종시 느낌도 나는데 길이 하도 좁아가지고 세종시 같아. 아파트 잔뜩 있네요. 네, 잔뜩 있네요. 4층짜리 아파트 있고. 어머, 얘는 새로 지은 것 같기도 하고. 여기는 칠을 신축 새로 같죠? 했나 봐. 여기 바로 앞에 보면 여기 신축 같은데요, 여기? 우와, 깨끗하다. 아닌 것, 옛날 것과 요즘 것의 색깔 차이가 확 나죠? 아까 잠깐 확실히 뭐, 연식 차이가 있네요. 네, 아까 베이지색 얘기하셨고 한데 요즘은 또 이렇게 안 만드니까. 이렇게 계단 이렇게 삐쭉 나와 있는 거, 여의도도 저랬던 것 몇 개 본 것 같은데, 아파트들? 중간에 저렇게 아파트 계단들 나와 있는. 진짜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지도 볼 정신이 못 돼가지고 그냥 쭉 가고 있는데. 근데 진짜 평화로운 일상 뭐 이런 느낌, 안정적인 네. 느낌이 드는 베드타운 맞는 것 같아요. 요 앞에 보이시는 이런 건물들이 다 40년씩 된 것들이에요. 잘 보시면. 제가 예전에 회사 일 하느라고 건물 사러 잠깐 왔었던 적이 있었는데 보면은 연식이 잘 안 느껴져요. 한국 건물하고 차이 많이 나니까. 건물을 회사일로 사셨다고요? 살려고 왔었는데 못 샀어요. 옛날 다이너 회사에서 못 샀으니까 인베이드 투자자문에서 좀 사야 되겠다 생각은 늘 자주 하고 있습니다만 그새 많이 올랐어요. 마트 있고 이거 약간 미국인의 삶과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차 끌고 나와서 여기서 차 세우고 장 보고 다시 가고. 그러니까 상업 기능은 상업 지역에만 있고 나머지 주거적인 주거만 있고.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살려면 못 살죠. 답답해서 너무 힘들어서 못 삽니다. 요즘 뭐 마트도 안 가잖아요. 그냥 우리 집 엘리베이터 내려서 몇 발짝 가서 편의점이 있어야 되죠, 한국 네. 사람들은. 그래서 그 주상복합의 힘은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도 대형마트 집 앞에 있는 거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바로 집 앞에 마트가 있습니다. 집 앞에 백화점이 있으면 또 그렇게 좋죠. 아, 슬세권. 너무 좋죠. 한 6시 반, 7시 가면 할인된 음식 정말 많이 팔아서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마트 앞에 살아도 그런 즐거움이 있어요. 백화점도 그렇고 마트도 그렇고. 그래서 마트를 좀 팔아주셔야 됩니다. 마트 맨날 무슨 뭐 저거 새벽 배송만 시키지 마시고 가셔도 또 가격 검색하셔가지고 안 사고 좀 이러지 좀 마시고. 이게 다 오프라인 매장 유지하는 게 다 돈이잖아요. 그 유지되는 돈들은 다 우리 모두 다 같이 부담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게 존재하죠. 오늘은 샌리에 왔어요. 샌리 뉴타운에 왔었고, 이 샌리 뉴타운은 일본에서 처음 만든 뉴타운이다 말씀드렸잖아요. 50년대 계획했고 60년대 실행을 해서 거의 70년까지 다 입주를 끝낸, 지금 벌써 입주한 지도 50년이 다 넘어가는 곳들인데 관리만 잘 되면 이렇게 매우 깨끗한 도시가, 여전히 살기 좋은 도시가 유지가 되고 있으며, 여기다가 힘을 약간씩 들여가지고 건물 새로 짓고 더 아이 키우기 좋고 사람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면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잘 봤어요. 이런 얘기는 어디에 해야 되는 거냐? 분당 일산 다 똑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수지에 되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우리 맨날 분당 일산 이 얘기만 하지만, 그리고 사람들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평촌도 얘기하시고 중동 3본 얘기하시는 분도 많지만, 그 언저리에 지어진 아주 그 난개발의 대표적인 안 좋은 모습이 수지에 가득 있단 말이죠. 수지가 지금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느냐? 분당이 이만해질 거기 때문에 이 분당이 엄청나게 더 커지는 상황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수지야말로 더욱 빠르게 이런 일본의 샌리 뉴타운이 움직이는 모습을 그대로 따라해 보셔도 저는 괜찮을 거라 생각돼요. 지하철 이미 다 깔려 있고 다 갖춰져 있고 단 하나 안 되는 거는 새 아파트가 별로 없다. 이런 것들은 뭐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리모델링 빨리 하라는 뜻인가요? 네, 그래서 너무 뭐 어려운 뭐 그런 얘기들 하지 마시고 리모델링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로 진행이 되면 너무 좋겠다 생각이 되고, 거기까지 다 아니라고 생각이 되면 우리 아까 무지 잠깐 얘기했잖아요. 단지 들어갔다 네. 왔잖아요. 그런 식으로라도 완전 안에라도 싹 바꿔가지고 지금 상황에서는 차마 임대 못 놓겠다 싶은 집들조차 좀 요즘 스타일대로 대기업에 돈이 들어가서 힘이 들어가서 될 수 있는 모습들을 좀 만들어내면 너무 좋지 않을까 생각을 강하게 합니다. 지금 분당 같은 경우는, 일산 같은 경우는 다 웬만하면 재건축할 거 아니겠어요. 수지가 막상 여기서 배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지역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빨리 하는 대로 빨리빨리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동굴만 안 만드시면 됩니다. 평행에 너무 욕심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네요. 네네. 아까 보셨잖아요. 아까 무슨 타워형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드렸던 건물 보시면 얼마나 작습니까? 방 하나 거실 하나 할걸요, 아마? 그런 집들도 살아남을 수 있게 빨리빨리 잘 하시면 좋겠다. 이것으로 샌리 뉴타운 탐방을 마치겠습니다.
안녕. 반갑습니다. 안녕. 운전할게요, 지금부터. 오늘은 오사카의 중심 그랜드 프론트 오사카라는 빌딩 앞에 왔네요. 네, 여기는 우메다라는 곳입니다. 오사카의 중심지는 우메다와 남바 두 곳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북쪽은 우메다, 남쪽은 남바, 그리고 앞에 보시는 건물은 그란 프론트 오사카. 예,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만든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제 기억에는 10년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오사카 한참 탐방 다닐 때 여기 완공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와, 멋있다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온지 한참 됐는데도 생각보다 관리가 워낙 잘 돼 있어서 뭐 얼마 전에 지은 건물 같은 느낌이 절로 들죠. 제 뒤로 보이는 곳은 오사카역, JR 오사카역입니다. 지금이 토요일이다 보니까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데, 뭐 제가 평일날 와봐도 사람은 늘 많아요. 그만큼 오사카의 제일 중심지라는 거는 보고 계시는 그대로고, 이쪽으로도 한번 쭉 보시겠어요? 한번 화면 쭉 보시면은 새로 지은 건물들이 굉장히 많고, 이 건물들도 다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은 이유가 뭘까요? 여기가 다 오피스로 사용이 되고 있는 곳들입니다. 오사카에서 가장 오피스가 많은 곳이 우메다거든요. 제가 이 우메다를 왜 왔느냐? 이 우메다가 옆에 보시는 대로 낮은 건물도 있고 높은 건물도 있는데, 이쪽이 재개발이 제일 활발해요. 마치 어디 같으냐? 요즘 서울역 북부역 개발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늦은 거죠. 이런 걸 좀 빨리빨리 했어야 되는데, 뭐 이제서라도 하는 게 다행일지 모르겠지만, 도심의 가장 중심지에 이런 오피스 건물들을 새로 잔뜩 지으면 더 많은 회사들이 들어와서 업무 기능이 더욱 강해진다. 여기까지는 저희가 경험을 많이 못 해봐서 이게 뭔 얘기인가 하겠지만, 일본은 지하철역, 기차역 중심지를 중심으로 그 지역들이 개발되는 모습이 일반적이다 보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그런 수요들을 딱 이곳에서 흡수해서 여기서 소모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통 기능을 항상 보여주고 있어요. 거점역이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이걸 언제쯤 볼 것 같으냐? GTX가 다 개통되면 볼 것 같아요. GTX가 전부 다 개통하면 바깥에서 들어와서 서울 시내에서 환승되는 세 군데, 어디죠? 서울역, 청량리, 삼성역. 청량리는 조금 모르겠고, 서울역하고 삼성역이 이 기능을 그대로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30년 왔다 갔다 하잖아요. GTX가 30년, 31년 이때쯤 개통한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그럼 최소한 그때쯤에 이 주변이 이거의 한 반 정도라도 개발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지금부터 엄청나게 빨리 해도 GBC가 다 지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아쉬운 점이 거기 있고, 좀만 더 빨리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있는 아쉬움이 참 많은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점역 주변은 결국은 이렇게 개발될 수밖에 없다. 이거를 보여드리려 하는 거고, 이렇게 개발이 되면 그 어떤 회사도 사무실을 여기다 두는 게 직원 복지에서 가장 편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다니기 여기 제일 편해지잖아요. 그래서 오사카 지역도 잘 나가는 회사들, 물론 다 우리가 아는 그 일본의 유명 회사들인데, 그 회사들은 이 근처에 사무실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다. 그러면 오사카 북쪽, 이 우메다는 지금 북쪽역이니까 오사카의 북쪽에서 여길 다니기가 편해지는 거죠. 어디냐? 교토도 있고 고베도 있고, 오사카 위에 저희가 얼마 전에 갔다 왔던 세미 뉴타운도 있고, 이런 곳들에서 이 우메다 출퇴근이 상당히 편해지는 이런 점들이 점점 강조가 되면 될수록 우메다역을 접근하기 좋은 지역들의 가치는 더욱 올라가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역사에도 처음으로 GTX가 정말 민영으로 철도를 이렇게 짓는 몇 안 되는 사례잖아요. 우리 SRT도 말은 민간이 잘 정부 거잖아요. 처음으로 정부가 아닌 민간 프로젝트로 대규모 철도 공사를 하고, 그 관련된 지역들에서 서울로 중심부로 들어오기 좋아지는 이런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우리 요 우메다 사례에서 보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더 좋은 데는 도쿄역에 가보시면 되는데, 도쿄역은 사실 10년 전부터 너무너무 삐까뻔쩍해지고 있어서, 저는 도쿄역 가볼 때마다 서울역 근처의 남대문과 이런 데들하고 비교가 너무너무 많이 된다는 슬픈 일을 너무 자주 겪고 있어서 올 때마다 좀 눈물이 납니다. 우리는 언제쯤 좋아질 수 있을까? 뭐 금방일 것 같아요. 아까 2030년 언저리에 GTX A랑 B, C 개통되는 순간 우리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시작점이 뭘까요? 이런 건물주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건물주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두나무도 건물주가 된 것 같고, 하면 된다는 거, 재벌이 아니어도 살 수 있다는 거. 뭐 최근에 보니까 NC소프트는 삼성동에 건물 팔잖아요. 건물주에서 내려온다는 거. 부자도 내려올 수 있고, 부자가 아니던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고, 이 가능성이 열려있는 대한민국에서 우리 모두 일본에 올 때마다 느끼는 이런 포인트들을
조만간 경험하게 될 거다. 그 조만간은 5년쯤 남았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오사카 중심 우메다역의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을 해봤습니다. 뒤에 멋진 건물들이 많이 보이네요. 이쪽은 한큐, 이쪽은 한신. 둘 다 백화점들이죠. 근데 이 업체들이 백화점만 있는 게 아니라 철도들도 갖고 있어요. 한큐 철도가 있고 한신 전철이 있습니다. 한큐, 한신. 두 개 회사가 한 10몇 년 전에 하나가 됐어요. 지금은 한큐, 한신 홀딩스입니다. 주식하시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나와요. 이 두 개 회사가 백화점도 나란히 갖고 있고 위치도 바로 앞에 있어서 지하로 보시면은 서로 문이 서로 보일 정도예요. 과거의 라이벌이 합병을 했다. 왜 그렇겠어요? 수요가 전반적으로 줄는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어쩔 수가 없이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우리가 어제 샌리 갔다 왔잖아요. 샌리 뉴타운까지 가는 철도가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큐 샌리선이 있습니다. 한큐 샌리선. 그러니까 샌리 뉴타운을 우메다 시내까지 데려다 놓는 그 철도가 바로 이쪽에 보시면, 백화점은 여기고 철도는 바로 이쪽에 있는데 한큐 철도가 데려다 줘요. 그러면 샌리 뉴타운이 잘 안 되면 한큐가 좋겠습니까? 안 좋죠. 우리가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런 거를 경험을 해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철도가 다 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 철도가 잘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호남선 철도가 적자가 아무리 나도 코레일에서는 별로 신경 안 쓰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게 공공이라는 게 이래서 무섭습니다. 너 딴 데서 이익 나는 거 대충 메꿔서 하면 되지 뭐. 퉁쳐서 하면 되지. 근데 개별 철도 운영하는 회사들은 그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GTX를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GTX는 어쨌든 민간에서 참여를 하는 거고 B는 잘 모르겠지만 A와 C는 확실한 운영자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짓고 나서 그쪽 노선들의 사람이 줄어드는 이런 일들을 오히려 그 철도 업체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어제 갔다 왔던 샌리 뉴타운이 인구 피크를 찍고 저쪽까지 내려갔던 것도 매우 빨랐지만 사실 금방 올라왔어요. 최근 들어서. 그런 일은 왜 그럴까요? 어제 샌리 뉴타운, 샌리 추억 근처에 보시면은 재건축, 재개발도 되게 활발해지고 있을 뿐더러 이곳은 샌리 뉴타운은 이 우메다와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어제 차 타고 오실 때 느끼셨죠? 생각보다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한 30분 정도 걸리잖아요, 편도로. 심지어 저희가 뭐 빨리 오는 거 탄 것도 아니고 그냥 보통 거 타고 왔는데도 그 정도로 옵니다. 빨리 타는 거 타면 더 빨리 오겠죠? 그 정도의 물리적 거리면 충분히 언제든지 살릴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다 시기가 중요한 거고 적절한 시기에 살릴 수 있다는 모습들을 이 철도 회사들이 본격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백화점 재건축에 있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제가 10년 전에 왔을 땐 한 큐만 새 거였고 한신은 진짜 저 조그만 건물이었는데 지금 저 위로 쭉 뽑아놨죠. 여기 보면은 제가 옛날에 왔을 때 못 보던 건물이 참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안 이랬었거든요. 그 정도로 여기가 재개발이 굉장히 활발해져서 도심 재개발이 매우 활발해졌는데 이 도심 재개발이 잘 되니 주변에서도 인기 있는 지역들의 인구는 늘어나더라. 이런 것도 참 눈여겨볼 부분들입니다. 도심을 살려야 밖에도 살더라. 이거 되게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밖에 택지 짓고 이래서 되는 얘기가 아니라 중심을 어떻게든 더 기깔나게 만들어야 밖에도 살아난다. 말 그대로 낚시효과입니다. 낚시효과 없다고 말하시는 분들 다 간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걸 보시면서도 야 그거는 일본 열도에서는 있는 일 아니냐, 반도에서는 택도 없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대륙 가서 사세요. 대륙 스타일로 사시면 되겠고, 제가 말씀드린 게 좀 이해가 된다면 교통조차도 뭐 이용요금 올라갈 것 같으니까 민영화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실 게 아니라 오히려 교통수단이 민영화됐을 때 그 교통수단 그 노선이 망가질까봐 걱정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좀 더 타당하다 생각이 돼요. 저는 경인선 철도도 코레일이 아니라 민간기업이 갖고 있었으면은 부천과 인천을 살리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인천광역시장, 부천시장보다도 훨씬 많이 신경을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요즘 이 생각을 많이 해요. 정말 돈 앞에 장사가 없고 이 세상에 가장 솔직한 게 돈인데 내 돈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일을 대충 하게 되는 거. 그래서 다들 자기 걸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자본주의인 것 같고, 그 자본주의가 아직도 우리는 절반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언젠가 다 민영화될 수 있다면 누군가는 돈을 더 많이 내야 된다고 툴툴거릴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사회의 가장 자원 배분의 효율적인 쪽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뭐 당연한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포인트 말씀드린 거 있죠? GTX A와 C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곳은 누구나 예상하시는 서울역과 삼성역 뿐이고, 서울역, 삼성역에 어떻게든 접근성이 좋아지는 지역을 눈여겨봐야 된다. 이거는 경기도에 사시는, 인천권에 사시는 분들의 이야기고, 더 중요한 거, 서울에서는 그 환승역 근처에 어떻게든 우리의 자산을 갖다 놔야 된다. 이 포인트를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바 한번 가볼까요? 지금 비 와서 근데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 남바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 뒤에 보이시는 여기 난카이 남바예요. 난카이. 난카이라는 철도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긴테츠라는 회사가 있어요. 긴테츠, 난카이. 아까 우리 우메다에서는 어디? 한큐, 한신. 중심지에 각각 거점역들을 갖고 있는 철도회사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주로 노선들이 남쪽으로 갑니다. 남쪽으로. 동쪽으로도 가지만 남쪽으로 가고, 북쪽에서는 북쪽으로 간다. 물론 서쪽으로도 가겠죠.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요 지역들의 영향을 엄청 세게 받겠죠. 여기에 수요가 많아야 밖에 지역에서도 이쪽으로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저희 첫날 공항에 들어올 때 뭐 탔었죠? 우리 한정거장은 탄 게 있었는데, JR? 예, 이게 난카이를 타고 왔어요. 딱 한정거장 우리 난카이 탔어요. 난카이를 타고 차 빌리러 갔었고, 그래서 샘보코로 갔다 왔고, 돌아갈 때는 우리 버스 타고 갈 건데, 이 난카이라는 업체가 남바까지 들어오는 공항철도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사카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JR과 난카이가 익숙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업체들은 난카이와 킨테츠는 남바의 중심을 두고 있다. 한신과 한큐는 우메다의 중심을 두고 있다. 이런 것들에서 얼마나 큰 차이가 벌어졌는지 저는 좀 많은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조금만 내려가면은 신세카이라는 지역이 있고,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니시나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니시나리. 오사카의 니시나리는 LA의 콤튼 같은 느낌이에요. 콤튼 아세요 혹시? 처음 들었어요. 래퍼들 콤튼 얘기 많이 하는데, 자기 노래에서 나 콤튼에서 놀았고 우리 집이 콤튼이고 이런 거. 진짜 못 사는 동네고 굉장히 위험한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런 걸 잘 못 느끼시다 보니까 이런 게 뭐 있겠어? 하지만 지금 점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안 와닿으셔도 그렇지, 사실 조금만 있으면 완전히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 만한 지역들이 매우 많아요. 근데 그런 지역들도 공권력의 힘으로 아니면 자본의 힘으로 크게 바뀔 수만 있으면 좋아질 수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근데 이 남바보다 더 빨리 이제 바뀌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 우메다였죠. 우리도 느낄 게 있는 겁니다. 서울에서도 개발 계획은 웬만하면 다 있습니다. 공공기관들이 맨날 뭐 하고 싶어는 해요. 근데 하고 못하고가 뭘로 결정되죠? 돈으로 결정됩니다. 어디가 돈을 빨리빨리 넣어서 빨리빨리 하겠다는 의지가 강한지 우리는 그것만 놓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빨리 되면은 아까 우메다처럼 매우 좋아지고, 우메다가 막 커지니까 뭐가 잘 됐죠? 샌리 뉴타운. 샌리 뉴타운이 다시 살아나더라. 이런 모습까지 봤을 때 서울 분들이야 거점을 찾는 게 더 중요하겠지만, 밖에 분들은 그러면 이 거점도 어디가 더 잘 될 거냐, 우리는 서울역이 잘 될 거냐, 삼성역이 잘 될 거냐, 이것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홀짝이 홀짝. 어렵지 않습니다. 남바가 서울역이고 아까 우리 있었던 우메다가 삼성역 이렇게 비유하면 적절할까요? 저는 사실 두 개가 다 합쳐져 있는 데가 그 둘 중에 하나 같은데요. 서울에서는 남바와 우메다를 합쳐놓은 데가 하나인 것 같은데요. 삼성역이요? 동해안, 저는 거기에 답을 하진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인 것 같아요. 느낌은 놓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가 중요한 거냐? 거기가 중요하다. 끄덕끄덕이죠? 우리 유튜브 핵심이잖아요. 끄덕끄덕. 한반도의 중심 끄덕끄덕. 네. 투자하는 걸로. 네, 저 아는 분이 맨날 자기 사는 동네 우주의 중심, 뭐 우주의 기운이 몰려있다 이상한 얘기 하시는데, 저는 그 우리나라의 모든 기운은 한 곳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에 절대 부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사장님은 자꾸 여의도 하시는데, 저는 그런 모든 기능들은 다 어디로 가고 있다? 끄덕끄덕. 예, 그곳으로 몰리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남바에 와서 이 얘기를 한 번만 더 드리고 가겠습니다. 강조 드리는 거죠. 그러면 각기 예산에 따라서 우리 그곳으로 연결되는 데가 어디가 편한지에 따라 계속 가까이 이동하면 되는 거겠네요. 한 발짝 바다에? 한 발짝 오시면 되는 거죠. 한 발짝. 근데 한 발짝 올 때 샘버크 뉴타운도 갔던 것처럼 어디는 그래도 좀 되고 어디는 계속 내리막이다. 그러면 내리막인 데를 굳이 갈 필요는 없는 거죠. 한 발짝 더 가까이 오실 때 어디를 결정하는지는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럴 때 필요한 답이 뭐죠? 인베이드 투자 자문이겠죠? 우리 인베이드 투자 자문과 좋은 답을 내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2025년도에 꼭 가져보시길 바라면서, 제가 이렇게 비를 막 맞으면서도 말씀드릴 이유가 뭐냐,
정말 꼭 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정 막 지났는데 이제 2월 막 돼가는데 많은 분들 판단은 좀 빨리빨리 하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뭐 이렇게 천천히 해도 되겠다. 특히 가족들 명절에 가족 만나셔가지고 가족이 하지 말랬어요 이런 분들 보시면 얘 계속 같이 하지 마세요 이런 생각만 들거든요. 제 말이 맞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는 기회를 가져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 뵙겠습니다.